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흐름 그리고 옛 노래 세편 감상하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작품과 나 작품은 크게 향가 그리고 시조라는 두 가지 작품이 나타나 있는데, 가 작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 막내가라는 작품이고, 나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그렇죠, 성산문이라는 우리가 사육신이라는 사람,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쓴 뭐다? 평시조다. 평시조. 자, 우선 가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여기서 나는 우리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죽은 누이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해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못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렇죠. 어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야? 이른 바람. 이 말은 뭐다?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인 요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절의 의미. 자, 그리고 이에 저에 떨어질, 이 떨어지다라는 것도 어떤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에 출발은 정해져 있어.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삶의 철학을 또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누이의 어떤 요절과 그에 따른 어떤 인생 무상이라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듯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아라는 낙구가 등장하고 있고, 미타 차례에서 뭐란다? 다시 만나는 거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재회하는 거죠. 자, 죽었지만 요절하였지만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 작품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인 불교의 윤회 사상을 엿볼 수 있네요. 그래서 나는 뭘 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더 이상 슬퍼만 하지 않고 돌을 닦고 기다리겠다라는 낙구에서 뭐가 드러난다? 시상의 어떤 전환이 드러나 있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누이와의 재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나는 그 뒤에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아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언젠가는 죽더라도 라는 개념이지. 언젠가는 죽더라도.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뭐가 드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건 어떤 의지인지 봅시다. 봉래산 제일봉의 가장 높은 꼭대기 봉우리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산 꼭대기에 소나무가 잘 자랄까 못 자랄까? 자라기 아주 어려운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또 백설이 흰 눈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죠.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수양대군의 어떤 권력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망건곤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찰 때 나는 홀로 뭘 하겠다? 독야 청청하리라 라고 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기존의 임금, 단종이죠. 단종에 대한 어떤 충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자, 우선 1번부터 같이 봅시다. 1번, 가와 나는 대화의 형식으로, 대화 전혀 아니죠.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대상과의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 되는 감정을 드러낸다. 전혀 아니죠. 3번, 가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안빈낙도도 아니네요. 공간적 변화, 경관적 배경의 변화,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뭐에 나타난다? 비유가 드러나 있고 상징을 드러나고 있다. 됐습니까? 우리가 소나무 하면 뭘 상징해? 그렇지, 충절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다? 소나무였죠.
자, 우선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가 드러나 있다. 인간적 고뇌? 있죠.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고, 두 번째 불교의 윤회 사상. 맞습니다. 당연히 필수적인 사상이었죠. 3번 인간과 자연이 대비된다? 대비된다라는 거는 서로 반대된다라는 개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오히려 인간을 뭐에 빗대어? 자연물에 빗대어, 자연물의 어떤 속성에 빗대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대비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죠.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혈육과의 사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누이의 죽음. 그리고 상징과 비유적 표현 많이 있죠.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의 시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이번에도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나는 간다에서 나는 죽음 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화자의 누이 앞에 얘기했죠. 누이. 자, 이른 바람 누이의 죽음이 예상보다 빨리.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요절이라고 했었죠. 자,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치, 떨어지다라는 거는 소멸 또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했죠. 누이의 죽음 맞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호라머니, 스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슬자가 무릎 슬자야. 그게 무릎 아래라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부모님의 아래에서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호러머니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미탈자는 어떤 공간이었어? 그렇지. 제외할 수 있는 제외의 공간이다. 됐나요? 자, 4번 넘어가 보면, 4번은 뭘까? 나와 드러난 유사한 정서, 나에 드러난 유사한 정서가 뭘까 보면, 나가 아까 뭘 했어? 충절이랬지. 충절. 자, 우선 충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고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작품인데 모르는 작품도 여러 개 있고 아는 작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황진이 작품이네요. 우리 본문에서 황진이 작품 배웠던 것 같은데, 황진이는 어떤 사람이었어? 당연히 기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내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던가, 내일이 다 그렇지 그렇게 될 줄 몰랐던가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신세를 조금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에 대해서 한탄할까?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가버리고 난다.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는 그리움에 대한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라고 하면 가는 건지네.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해. 그럼 누굴 보냈을까? 우리가 어떤 연인을 보낸 연인에 대한 이별. 근데 이별에 대해서 이 사람 이별을 즐겨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약간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한이라고 이야기하고 플러스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개념 정도로 정서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정몽주 우리 알고 있죠? 고려 말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만큼 충절의 대명사죠. 자, 이 몸이 죽어서 100번이나 고쳐서 죽어. 한 번 태어나서 죽기를 100번이나 반복해서 죽더라도 이 사람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 백골이 진토가 되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 있든지 말든지 역시 다 사라지더라도 난 뭘 할 거야. 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말하는 일편단심은 당연히 충절이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 마지막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조노.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신돈 하면 우리가 언제야? 고려 공민왕 때야. 공민왕 때. 자, 이때 당시 일단 신돈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충신의 반대말, 정말 나쁜 신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무런 뜻이 없다는 말이 아무도 다 허랑하다, 허무하다.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하다. 그러면서 결국엔 뭘 덮어?
뭘 덮어? 광명한 날빛을 덮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뭘 나타내? 임금을 가리는, 흔히 말하는 탐관오리 같은 정말 나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번에서는 오히려 간신에 대한 어떤 뭘 나타낸다? 횡포를 나타낸다. 자, 간신배의 횡포를 나타낸다. 왜? 임금을 햇빛에 비유한 태양에 비유했는데 그 임금을 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임금의 어떤 뛰어난 덕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기 때문에 간신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2번과는 정반대죠. 3번 계량. 내용 한번 볼까요? 이화후 오고 꽃이 아주 비처럼 흩뿌릴째 이별했어. 이것도 님과의 이별이네요. 자, 그리고 밑에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 사람도 날 생각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히려 1번과 비슷한 님과에 대한 어떤 이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주된 정서가 드러난다. 됐습니까? 자, 원천석이 쓴 작품이다. 흥망이 유사하니. 뭔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뭐에 달리는 가 운에 달려 있으니 많을 때도 결국엔 초풀밖에 안 남아 있네. 많을 때는 뭐냐면 고려시대 어떤 정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500년이라는 긴 왕업이 목적에 붙여 있다라고 하는데, 목적할 때 적자가 우리 만파식적 할 때처럼 피리 적자야. 피리. 그래서 목동의 피리에 붙여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라고 하면 뭘 나타낼까? 그러면 500년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옛 터에 가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지. 그래서 이거를 망국의 슬픔 정도로 정리를 한번 슬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5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자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내용이고, 아직 안 했나? 이거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성상무는 이계 박팽년 유흥부원 때 단종 포기 운동을 추진하다가 결국엔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볼 때는 복례산 제일봉은 빼앗긴 단종을 의미할까? 그렇진 않죠. 여기서는 어떤 공간이야? 단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홀로 고고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순수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권력에서 멀어진 순수한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게 좀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선은 여기 나와 있던 작품들, 황진이 작품, 정몽주 작품, 이종호 작품, 계량 작품, 원천석 이 작품, 이것들만 한번 여러 번 확인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우리 평시조의 아주 전형적인 작품들로서 언제 다시 또 문제에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수업 시간